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7% 정도 주가가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되는데, 특히나 이 9만 원대 혹은 이 구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박스권에서 단기 하단을 지지 라인으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단 구간이 이탈이 될 때 어느 정도 조금 자르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게끔 이 주가가 유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런 부분들일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한 이유에 관련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개별적인 악재로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자르는 게 맞아요. 왜? 개별적인 악재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악재를 엎을 만한, 이거를 완전히 상쇄시킬 만한 완전히 뭐 대형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 반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자르는 게 맞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로 빠지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시장의 영향만 받은 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 하락으로 빠졌다, 그러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빠진 거거든. 그럼 반대로 시장이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러한 종목들도 다시 반등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주가가 뭐 시장만큼 더 반등이 세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시장 반등이 나오는 것만큼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고,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하는 것조차 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지코리만큼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일단은 에코프로가 이 1, 2, 3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개별적인 악재로 빠진 게 맞나요? 에코프로 공시를 봐도 뉴스를 봐도 그 어떤 걸로 보더라도 개별적인 악재가 현재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나올 만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악재로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만약에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어, 근데 얘만 빠져,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죠. 이제 뭐 로봇 관련주나 뭐 AI 관련주나 반도체나 기타 등등,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코스피, 코스닥 그냥 지수만 봐도 알죠. 뭐 코스피 지수가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 거의 2%까지 빠졌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그나마 마이너스 1% 안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3%, 아래 꼬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마이너스 3% 빠진다,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곱하기 다 2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이, 거버가 같은 경우는 곱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한 3, 4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왜? 코스닥은 훨씬 더 가벼우니까. 그럼 코스피가 어제 마이너스 3% 정도 빠졌어. 근데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았어. 그럼 에코프로가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면 똑같이 아래 꼬리 없이 약 6에서 7%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마이너스 7% 선에서 아래 꼬리 없이 이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장이 그나마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마이너스 0.61%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거의 뭐 마이너스 이제 1, 2% 정도 선에서 마감이 된 거고, 그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아, 얘는 그냥 지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시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악재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왜 빠지고 있을까? 왜 시장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을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어떤 섹터가 특히 많이 빠지고 있죠? 전부 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거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 불안감, 우려감, 경계심,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왜 주가가 빠지고 있을까요? 그 전에 나왔던 거 뭐였습니까? AI에 관련된 버블, AI에 관련된 거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증시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어느 정도 큰 손들, 세력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가장 많이 차익 실현한 부분이 바로 로봇이죠. 그 다음이 반도체이고, 그 다음이 AI 쪽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AI 버블이다, 거품이다, 이러한 내용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버블인지 거품인지 그거에 관련된 지표를,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죠? 실적이겠죠. AI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엔비디아 기업이죠.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전부 다 기대 이하로 나왔어. 그러면 아, 거 봐라, 이거는 버블과 거품이 맞다. 사실상 이 AI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굉장히 좋은 명분이죠. 반대로 뭐 엔비디아가 예상외로 시장 상회로 나왔어.
나왔어.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상위의 실적이 나왔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러한 우려감이 없어지고 주가는 지수는 조금 더 미친 듯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 지수의 신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AI 버블이나 거품 이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AI에 관련된 이 한계점, 이 가격이 여기가 고점이야라고 뭐 누가 정하는 건가요? 이것도 결국에 사람이 정하는 거죠. 누가? 돈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 큰 손들, 세력들이 정하는 거고, 걔네들이 워낙 아래 가격에서부터 사가지고 주가를 미친 듯이 위로 끌어올렸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를 얘네들이 거품, 버블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한 명분으로 차익 실현 때리고 다시 주가가 싸지면은 이 싸졌던 가격들을 다시 아래에서 사서 다시 또 끌어올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큰 손들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나올 때 시장보다 더 세게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 시장이나 비슷하게 나올까요? 시장보다 약하게 나올까요? 시장보다 약하게 나올 가능성은 없죠. 에코프로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게 단순히 그냥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 혹은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들 말 그대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들로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얘가 올라간 거는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인공지능 AI에서 전력, 한마디로 ESS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ESS에 관련된 수요가 높아지는 거는 AI에 관련된 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ESS 이 수요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른 게 AI 관련주로 올랐다고 봐야 돼요. AI에서 세부 섹터, 전력 그 중에서도 ESS로 그렇기 때문에 이 AI 버블이자 거품이다 하고 시장에 빠질 때 에코프로가 같이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 지금 현재 이 관련주로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상 내년에 26년도를 보면 갈만한 섹터가 있나요? 갈만한 섹터가 뭐일 것 같아요? 똑같이 AI밖에 없어요. 똑같이 로봇밖에 없어요. 똑같이 전력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추가될 게 슈퍼컴퓨터, 양자 컴퓨터 정도가 되겠죠. 왜? AI에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 그만큼 슈퍼컴퓨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슈퍼컴퓨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죠? 크게 보면 일단 이 네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26년도의 시장 주도도 똑같이 AI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2차 전지에 관련된 섹터들이 ESS라는 그러한 전력에 관련된 내용으로 똑같이 편입이 돼서 시장 주도주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렇게 주가 하락에 쫄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올해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내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기다려주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지수가 뭐 언제까지 계속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가 또 올라갈 때 다른 섹터들은 계속 빠지고 다른 섹터들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한다 할지라도 AI에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살만한 종목들이 이거밖에 없고 모든 국가들이 집중하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게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못한 사람들은 조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 그러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냥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 이 횡보를 하고 있는 중에도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 이 횡보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싸게 사는 건 좋지만 이 박스권 횡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가 사놓고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기 좋은 거는 하락 추세가 끝나고 횡보가 진행이 되는데 이 횡보가 끝나고 상승 추세가 나올 때 근데 상승 추세가 살짝 나오면서 돈이 들어오고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 상태에서 살짝 눌렸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좋아요.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 주가가 쭉 이렇게 당겨보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가 굉장히 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하락 추세가 누가 봐도 끝난 걸로 보이죠. 왜? 하락 추세가 여기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 하락하다가 기술적 반등. 근데 기술적 반등이 뭐야? 이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다 하락 추세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나고 여기서 이제 횡보가 되는 거죠. 왜? 만약에 횡보가 안 되는 거였으면 이러한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척 하다가 빠졌어야 되거든. 빠졌어야 되거든. 근데 이 추세가 안 나왔잖아. 그럼 일단 대세 하락은 끝나고 지금 뭡니까? 하락이 끝나고 횡보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횡보가 나오는 구간인데 그대로 횡보가 오래될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튀는 흐름이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횡보가 나올 것이면 이 구간에서 그냥 이렇게 횡보를 했어야 됐어. 근데 이게
뛰어넘었잖아요. 그럼 어차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대세 하락에서 횡보해서 상승으로 바뀌는 추세예요.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눌리는 구간이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눌림에서 만약에 사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추세는 이미 상승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결국에 눌렸다가 다시 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구간에서 산다. 그러면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사자마자 다시 수익권으로 전환될 확률이, 이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거죠. 왜? 횡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 그거는 높은 거죠. 왜? 대세 하락은 이미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간부터 어느 정도 좀 매수하기에 굉장히 조금 이제 적합해지는 그러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뭐 한 번에 뭐 전략 매수를 몰빵으로 때리면 안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매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분할 매수를 합니다. 그렇죠? 뭐 이러한 구간에서 1차 매수 때리고 또 이게 아래에서 조금 더 빠지면 2차 매수를 때리고, 그렇게 뭐 이제 뭐 이게 만약에 뭐 1000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00, 500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을 3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12월 달이 있고 내년 3월에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가가 가장 빠지기에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왜? 12월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도세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큰 손들이 이 세금 내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12월 연말때쯤 되면은 그 전에 주가가 차익실현 흐름이 세게 나와요. 그게 보통 12월 당일에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물량을 슬슬 조금씩 빼는 거죠. 한 번에 물량을 많은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물량을 자꾸 끌어올린 건데,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빼겠습니까? 그러면 주가가 완전히 그냥 급락을 하는데, 이 주가가 급락을 하면은 아래에서 매수세가 누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 물량을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역시도 분할 매도라는 걸 때립니다. 그거를 대부분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때리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로봇 관련주도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약 3분할 매수 정도로 슬슬 뭐 지금부터 뭐 슬슬 1차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조금 적합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주가가 정말 매수하기에 괜찮은 자리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의 시작분, 그리고 상승의 이 고점 부분, 여기 보통 딱 중간에 되는 거, 이게 보면 제가 여기는 반등선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말로 중심선이라고 불러요. 그 대부분 이제 요 가격까지는 뺐다가 여기서 등락이 오가다가 2차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가 정말 뭐 7만 원대 전후까지 온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온다. 그러면 뭐 7만 원대 이러한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갖고 이러한 구간에서 뭐 1차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러한 구간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하고 기다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대신에 이제 그런 게 있죠. 이 자리까지 안 오고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은 이 자리가 절대 고점이 아니거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에요. 어쨌든 간에 30만 원 했던 종목들이 거의 뭐 여기 뭐 5만 원 밑에까지 빠졌고, 그 다음에 살짝 올라온 상태인데, 아직 이 고점 대비 지금 바닥 대비해서 절반 정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박앤세일 구간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슬슬 발을 담가봐도 되겠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 BM의 행보를 최근 들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게 오늘자거든요. 11월 19일. 그죠? 뭐라고 나오고 있나요? 미국 매출 5배 껑충, 유럽도 헝가리 공장 가동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미국 매출이 어떤 게 많이 늘었을까요? 여기 나오고 있죠. ESS용 양극재 매출이 103% 증가가 됐다. 매출이 무려 500억에서 1년 사이에 2695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거의 5배예요, 5배. 그쵸? 그러면 이 5배 같은 경우에 ESS라는 거 확실하게, 미국이 최근에 AI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I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 ESS 수요가 정말 많아지나 보다. 이게 뭐야? 내가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ESS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를 어느 정도 지금 짓는 게 조금 무리가 있다. 왜? 전력 때문에. 그러면 전력은 더 많이 필요로 할 거고, ESS에 관련된 이 수요는 점점점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에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에코프로 BM이든 뭐 에코프로든 결과적으로 헝가리 공장을 전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헝가리 공장이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26년부터 26년도 이제 4월부터 제품 양산이나 판매에 돌입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매출 5배만 뛰는 게 아니라 뭐야? 유럽 매출도 5배, 10배, 15배 충분히 뛸 수가 있겠죠. 그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뭡니까? 실적에 관련된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적에 관련된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 조선업이 바닥급이 미친 듯이 올라갔죠. 거의 뭐 10배 넘게 간 종목들도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결국 왜 그렇게 간 건가요? 왜 월봉상 신고가를 넘겼나요? 결국 실적 때문이에요, 실적.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굳이 뭐 전기차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ESS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내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올해보다 이제 30% 확대해서 책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이 수요도 증가가 될 거고 내년에 또 리튬 수요가 30% 증가할 거란 전망이 많아요. 리튬 수요가 증가가 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이 리튬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증가가 되겠죠. 그럼 그러한 부분들이 뭡니까? 항상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오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뻥튀기가 됩니다. 주가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이지 에코프로 개별의 종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년을 조금 기약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가가 높은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가를 낮추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고 종목이 없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규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수가 일단 어느 정도 안정화돼야 되는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처음에 이 에코프로가 지금 저항이 이제 걸려있는 구간이 여기거든요. 그쵸? 이러한 구간이 어쨌든 간에 이제 살짝 이렇게 맞고 떨어졌다가 이제 급등이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일단 1차 지지 라인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깨진다.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반등선 전후 가격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자리부터는 정말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고루한 추세 흐름을 보면서 일단은 뭐 접근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슬슬 담아야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제 불확실성 그게 결국 제거가 돼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은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최악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의 한 번 더 투매가 나왔다가 빠르게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달리든지 아니면 다음날에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에 뭐 엔비디아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 그러면 강한 상승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지수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결국에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이 뭐 예상보다 좋을 거다라는 말들도 많이 나오죠. 제이슨나 같은 경우도 뭐 얘기하는 게 이미 뭐 5천억 달러의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9일 실적 발표에서 매출이 약 549억 달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56%가 증가된 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 AI에 관련된 수요가 아직은 견고하구나 아직은 거품이나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구나 그런 식으로 또 시장이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지나갈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조금 이제 에코프로에 관련된 추세 흐름을 보면서 특이사항 있으시 추가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